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이제 곧 겨울방학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에 뭘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영어 문법이나 영어 독서처럼 영어에 대해서는 몇 회에 걸쳐서 겨울방학에 공부할 방향을 좀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몇 달 떠나 계셨던 이창훈 선생님 모시고 개별 교과목보다는 전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선생님, 우리 저번에 100회 때 특집에 잠깐 뵙긴 했는데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그간 놀았던 건 아니고요. 나름의 재충전과 학교의 바쁜 일들을 좀 해치우느라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제 좀 겨울 같은 느낌인데요. 교수님께서는 그간 잘 지내고 계셨죠? 요즘 뭐 잘 지낸다는 것도 의미가 퇴색할 정도로 희한한 시기를 살고 있어서 그냥 아프지 않고 잘 지내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디오 클립을 준비하다가 문득 저희가 준비했던 첫 방송이 떠올랐어요.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로 시작하는 1회요. 코로나로 1년을 날리고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죽일 수 없으니 비관은 이제 그만 무엇인가 해보자는 뜻으로 학부모님들께 희망과 조언을 드리고자 시작했잖아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신축년 새해 초반에 읽고 있었던 문제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빠지지 않을 내용이 바로 원격 수업일 텐데요. 제가 코로나로 2년째를 보내면서 신기한 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와 원격으로 수업을 할 때 집중도와 몰입도를 비교하면 물론 당연히 등교했을 때가 좀 더 낫겠지만 이게 아이들의 유형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선생님께서 유형 얘기를 하시니 최근에 저도 경험한 일이 떠오르는데요. 요즘 갑자기 MBTI가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학기에 중학생들과도 메타버스에서 만나보고 대학생들과도 만나봤는데 중학생, 대학생들 모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실제로 서로 만난 적이 없는지라 메타버스 상에서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름, 나이, 학교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자기가 MBTI 무슨 유형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새로운 문화네 싶어서 신기했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유형인지 알면 학습뿐 아니라 자기의 재능이나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요즘 많이들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MBTI처럼 등교나 원격 수업을 하는 아이들의 태도에 따라서도 유형별로 나뉘더라는 거죠. 그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어떤 유형이 있는가요? 먼저 첫 번째 그룹은 등교 수업과 원격 모두 성실하고 집중하면서 참여하는 유형이에요. 둘 다 완벽한 이 친구들은 주로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자율성이라는 DNA가 새겨져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자녀가 이런 타입이라면 아주 밥을 먹지 않고 내 아이만 바라봐도 배가 부르시겠죠? 이런 타입의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무언가를 하라는 지시나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옆에서 바라봐주고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개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생이 원격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스스로에게도 꽤 엄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아이들은 스스로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완수하면 내적으로 만족을 얻는 이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그룹은 등교 수업에는 잘 참여하지만 원격 수업에서는 좀 태만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타고난 능력이나 성실성이 뛰어나진 않지만 어른의 격려와 공교육으로 소위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던 타입이 있고요. 이런 자녀를 다 가진 집에서는 전면 등교를 오매불망 기다리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나 선생님에 대해서는 신뢰와 호감이 있고 책임감도 있는 친구들인데 등교 수업에 오랫동안 공백이 생기면서 무너진 유형이죠. 이 유형은 제가 관찰했을 때는 성실하고 활발한 편이지만 대부분 자율성, 정리, 체계 이런 것들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과제를 줄 때에도 굉장히 작게 쪼개서 단계별로 제시하고 보상으로 협상하는 것도 좋아요. 저희가 연초에 제시했던 학습계약서나 여러 가지 소위 당근이 잘 통하는 친구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머리는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 많은 사교육으로 학교에서 학습의 동기를 얻지 못하고 자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타입이에요. 학교 왔을 때 공부는 잘하는데 원격 수업에서 게임, 유튜브 이런 거 창에 같이 껴놓고 실실 웃는 유형이죠. 사실 학원 많이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 친구 만나고 체육하러 오는 거잖아요. 이런 유형들도 사실 코로나 시국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스마트 기기 사용에 주체를 못하는 것도 이런 유형이 많고요.
최근 2년간 독서량도 굉장히 부족했을 겁니다. 선생님 그거 너무 재밌는데요. 또 초등 얘기를 들어보니 되게 대학생들하고는 다르고 해서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나머지는 또 어떤 유형이 있나요? 셋째는 좀 특이한 유형이에요. 등교 수업보다 원격 수업에서의 참여도와 집중도가 더 높은 친구들. 이 친구들은 주로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학교에서 직접 드러내고 무언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문자 언어로 소통하는 게 편한 아이들이죠. 또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활동, 메타버스나 AI 같은 신기술을 사용한 활동도 좋아하고요. 이런 친구들은 코로나 시기에 꺼려지는 바깥 외출 대신에 원격으로 된 사교육 같은 것도 시켜볼만 합니다. 다만 이 유형은 어른이 되었을 때 소위 사회성이 좀 부족하거나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코로나로 2년 동안 학교에서 뭘 제대로 못하면서 친구들도 별로 없이 좀 외로웠을 거예요. 요 유형은요, 코로나 시국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되 소수이지만 자기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다 아시죠? 학교에 오든 원격으로 수업하든 부모님께서 이미 아시지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학습 부진과 저도 한 해를 끝내면서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유형입니다. 가정에서의 지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좀 단순한 나누기지만 2년간 느낀 점이었는데요. 내 아이가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번 100회 특집 때 선생님께서 내년에는 원격 수업으로 생긴 학습 결손을 메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신박한 초등생활에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신박한 초등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 이유였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게다가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습 결손은 점점 더 심해지고 메우기도 어려워질 것이라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창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들 유형이 또 이렇게 있다면 유형별로 어떻게 이끌어 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더 깊이 해보고 저희 나름대로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